안녕하세요. 스윗포토 다이어리의 김지영입니다.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고 또 때로는 감동적인 여러분의 여행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스윗포토 다이어리인데요. 지난주 첫 시간에는 라오스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라오스를 여행한 이상윤 씨가 라오스의 천사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사진으로 잘 담아 오셨는데요. 오늘은 그 라오스를 여행했던 이상윤 씨가 다시 출연하셔서 베트남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베트남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오셨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인도 차이나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베트남.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베트남은 영화 인도차이나와 굿모닝 베트남의 배경이었던 하롱베이,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도 하노이 등 수많은 관광 자원을 지닌 곳입니다. 용이 바다로 내려왔다는 뜻의 하롱베이에서는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3,000개의 섬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풍광을 만날 수 있고, 호수의 도시 하노이에서는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한기둥 사원과 호치민이 잠들어 있는 바딘 광장 같은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오자이를 입은 처녀 뱃사공에 미소가 반기는 곳, 물의 나라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물의 나라 베트남, 그 중에서도 하롱베이와 하노이를 여행하신 이상윤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라오스에 이어서 오늘은 베트남 여행을 들려주실 텐데요. 베트남은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예, 이번 여행은 저 혼자 다녀온 여행은 아니고요. 저희 사진을 취미로 하는 친구 3명과 함께 배낭여행 겸 출사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남자가 함께 떠난 출사여행이었군요. 네. 그렇게 종종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떠나시나요? 예, 아무래도 친구들도 취미가 사진이고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종종 다니곤 했는데요. 해외 출사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특별한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베트남에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여행을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베트남? 예, 물론 잘 알려진 바대로 아름다운 나라이고요. 조금 당황했던 거는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그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예,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베트남 진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길에서 오토바이들이 무슨 경주하듯이 예. 우르르 도로를 막 이렇게 활보하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일정으로 다녀오셨어요? 작년 이맘때쯤 된 것 같은데요. 예,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여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네. 거의 꼭 1년이 지금 예. 된 거네요. 예. 저희는 주로 네. 북부 쪽에 투어를 했고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그 왜 하롱베이도 이번에 가셨잖아요. 예, 예. 베트남에서는 예. 하롱베이 하면은 왜 TV 광고를 보면 네. 호수같이 맑은 물에 이렇게 섬들이 그림같이 병풍같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그 위를 이렇게 하얀 아오자이를 입은 처녀 뱃사공이 유유히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모습 떠올라요. 예. 그 모 항공사에서도 그렇죠. 광고로도 쓰인 나라. 네. 그래서 오늘 사진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기대해도 될까요? 예,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의 첫 여정도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수십 대의 오토바이 행렬이 저희를 반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베트남에 왔구나 실감했고요. 네, 역시 베트남 오토바이군요. 추수의 손길이 한창인 베트남의 황금 벌판을 지나 하롱베이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공방 겸 기념품 가게 겸 휴게소쯤 되는 곳에 들렀는데요. 수북히 쌓인 도자기들 사이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보이시죠? 네, 그렇네요. 안으로 들어가니 베트남 특산품 중 하나인 자수 공예품을 짜는 기술자들도 보이고, 벽 한켠에는 판매용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게 다 자수로 만든 것들이군요. 예. 베트남의 자수공예는 예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공방을 뒤로하고 하롱베이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에 왔는데요. 베트남에서의 첫 투어라 살짝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네. 배 위에서 바라본 선착장 풍경인데요. 배들이 참 많네요. 예, 배마다 걸린 베트남의 빨간 국기가 참 인상적이죠. 네, 그렇네요. 곳곳에서 작은 배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노를 젓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저 넓디 넓은 바다를 여자 혼자 노를 저어 간다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참 힘들겠어요. 바다를 바라보는 길과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킹콩, 그리고 벌써부터 사진 찍기 바쁜 쭌과 저, 우리 네 사람의 베트남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하롱이란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라는 의미인데요. 광각으로 넓게 보면 정말 바닷속에서 용이 꿈틀대는 듯한 형상이더라고요. 네. 하롱베이로 가는 바닷길은 파도가 고요해서 마치 호수 같았는데요. 아마도 수많은 섬들 때문에 파도가 잔잔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바다 위에 수많은 섬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TV에서 보던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네, 제가 말했던 그 풍경. 네. 네. 이국적인 풍경에 이국적인 배, 그리고 이국적인 모델들. 저는 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제 친구 킹콩만 뺀다면요. 옥의 티군요. 네. 드디어 섬에 도착하니 하롱베이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많은 배들이 섬 주위에 정박해 있고 사람들은 이 멋진 포인트에서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곳은 항도고 동굴이란 아닌데요. 징기스칸의 침략을 대비해 말뚝을 저장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마치 영화 속에 에일리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살짝 그런 느낌도 조금 드네요. 예. 항도고 동굴에 나서며 찍은 사진인데요. 구불구불한 것이 꼭 돼지 뱃속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카야킹을 하기 위해 다시 배에 올랐는데요. 이곳에는 편의점을 닮은 편의 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기해요. 예, 정말 없는 게 없죠? 그렇네요. 저기 카야킹 하는 두 사람이 보이시나요? 네. 저렇게 2인 1조로 카약을 탔는데요. 하롱베이에서의 카야킹은 물결이 잔잔하고 수온이 따뜻해서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그 재미 또한 쏠쏠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베트남의 첫 번째 일정인 하롱베이 투어를 마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편의배가 참 인상적인데요. 예, 많은 물품들을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공들이 다 여자예요? 베트남 남성분들은 도대체 다들 어디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저렇게 배 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예, 여성분들이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 좀 세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렇군요. 동남아시아 쪽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성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저 편의배들도 남성분들은 한 번도 못 보고 전부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렇군요. 편의배 없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어떤 것들을 팔던가요? 보통 사진에서 보듯이 과자랑 음료수 그리고 과일 뭐 이런 거를 팔고 있었고요. 네. 예, 저희는 역시나 깎기 위해서 노력을 네. 했었는데 예, 그게 역시 쉽게 예, 먹히지는 않으셨군요. 쉽게 먹히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렇군요. 관광 명소라서 저기도 아무래도 바가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나라도 보통 그 유명한 산이나 유명한 섬에 가면 물가가 살짝 높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저 편의배들도 물가가 조금 세긴 한데 네. 흥정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흥정을 좀 성공하셨어요? 흥정에? 예, 저기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기 사진에서 보듯이 이 호주 친구들이 많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네. 예, 거래를 하는 도중에 와우, too expensive 하면서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예. 어린이는 아니고 한 중고등학생 정도로 예, 보이는데. 이 친구들은 그 호주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네. 부모님과 같이 배낭여행 중이었는데, 네. 예, 이 친구들과의 추억도 좀 있어요. 어떤 추억이죠? 예, 그 카약을 하면서, 카야킹을 타면서 그 바다에서 그 물을 이렇게 튕기면서 같이 네. 놀았던 예,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네. 이렇게 놀다 보면, 물을 튕기면 놀다 보면 또 전투력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또 남자들은 이런 거 강하잖아요. 저희도 대한민국에서 네, 예, 청년들이기 때문에 예, 질 수는 없었거든요. 아, 예, 어린 아이들 상대로. 예, 그래서 네, 네. 예, 전투력 때문에 예, 열심히 놀고 복귀를 하는데 예, 이 친구들의 그 노가 부러졌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그들의 부모님들이 노갑을 물어줬었는데 아하. 같이 논 그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아, 그게 뭐 여행자 보험 뭐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나요? 아, 그런 거는? 아마도 배낭여행이었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이 항공권만 구입하고 온 저희도 그랬고 네. 그쪽 가족도 그랬으니까요. 카야킹이 너무 재밌으셨군요. 재밌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언니들이랑 같이 야외 수영장으로 놀러 갔는데 왜 그 물미끄럼 있잖아요. 그게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타고 또 타고 밥 먹고 또 타고 또 타고 언니들이랑 계속 하루 종일 그렇게 놀았어요. 나중에 집에 갈 때 보니까 엉덩이 부분이 수영복이 다 해진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재밌게 놀아서 그걸 몰랐거든요. 아, 네, 저는 초등학생이라서 다행이었지만 저희 네. 언니들은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그곳에 그 있었던 그 학생들은 올레를 외쳤겠는데요. 아, 네, 예, 아마도 예. 아마도 그랬겠죠. 네. 그 항더우고 동굴 안에도 들어가셨던데 아까 뭐 돼지 뱃속 같다 예, 예. 뭐 하셨는데 이 동굴도 엄청 유명한가 봐요. 예, 그 하롱베이 투어 중에 일부가 그 항도우 동굴을 구경을 하는 거고요. 규모가 굉장히 크고 조명이 화려해서 예, 굉장히 아름다운 동굴입니다. 네, 그 사실 라오스 지난주에 라오스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도 동굴 투어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라오스랑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물론 규모도 크고 아름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천연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멋은 더 라오스가 더 뛰어났던 것 같고요. 라오스 동굴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좁은 골목과 그 헤드라이트를 머리에 이렇게 들고 조명 없이 이렇게 저희가 구경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더 스릴 있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좀 더 뭐 신비스럽고 예, 예, 신비롭고요. 정말 모험을 하고 있고 탐험을 하고 있고 그런 예, 느낌은 예, 그런 좀 느낌이 드셨겠어요. 들더라고요. 그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거를 간혹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히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람의 손길은 많이 닿았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다주는 예, 예. 그런 게 참 아쉽더라고요. 자, 하롱베이를 배로 여행을 하신 거네요. 예, 예. 그럼 잠도 배에서 주무신 건가요? 투어의 일정에는 그 1박을 배에서 할 수도 있고요. 나가서 무트에서 호텔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배에서 1박을 했습니다. 배에서 하룻밤을 잔다, 물 위에서 떠서 하룻밤을 잔다.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배에 몇 사람이나 탔었나요? 저희를 포함해서 한 10대면 된 것 같았거든요. 예,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고, 네. 예, 배에는 침실과 욕실이 딸려 있고, 네. 그리고 올라가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칸이 따로 있고요. 네. 예, 갑판에는 선베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예, 낮에는 선탠도 할 수 있고 밤에는 예, 그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예,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예,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갑판 위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어떻던가요? 예, 일단은 별빛과 달빛이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같이 여행 온 그 캐나다에서 온 닉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그 자기 MP3와 스피커를 갖고 와서 틀어주더라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별도 아름답고 달도 아름답고 풍경이 멋진 좋고 음악과 또 외국인과 같이 서로 네.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맥주 한잔 할 수 있고 한마디로 선상 카페가 되는 거죠. 그랬겠네요. 네. 정말로 낭만적인 밤을 보내신 건데 그런데 연인이랑 같이 간 게 아니고 수염 덥수룩한 남자들이랑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하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아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그러셨겠어요. 네. 저녁 시간은 그럼 그 친구분들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은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네. 뭐 남자들끼리라고 해서 그 감수성이 젖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분위기에서 어떻게 맥주 한잔 먹으면서 진지하게 얘기도 나눴고, 예, 외국인들 친구들과도 예, 교류가 됐고, 네. 예, 어떻게 친해지게 됐고, 예, 음, 그랬습니다. 어떻게 뭐 배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퐁당퐁당 뛰어내려서 네. 수영 배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물론 카야킹을 마치고 나서 저녁 시간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니까 네. 예, 다들 뛰어내려서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네. 저희 4명은 한 명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영을 아, 네 분이 수영을 다 못하세요? 예, 못해 아.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예, 조금 하겠지만 그렇군요. 워낙 바다라는 데기 때문에 예, 깊은 곳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가 이런 말을 슬쩍 하더라고요. 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수영이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 네, 저희 아버지도 저희한테 항상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수영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아, 물에 빠졌을 때 자기 목숨은 스스로 구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셨던 게 바로 평생을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갖는 것. 그걸 항상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5남매인데 5남매 모두가 수영을 할 줄 알고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다 한 가지씩은 있어요. 예. 네, 지금 참 아버지한테 감사하며 살고 예, 있는데 이상윤 씨도 지금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참 좋은 취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뭐 평생을 살면서 취미를 이렇게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있다면 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진을 어떻게 배우게 됐고, 예, 그 여행을 하면서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예, 네, 큰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취미를 참 가지고 계신데 예. 수영도 요즘 배우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열심히 예. 한번 배워보세요. 예, 예, 예. 다음에 여행할 때는 멋지게 네, 예, 자유형을 예. 멋지게 선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간 친구분들도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요. 아까 막 별명을 불러주셨는데 저 블로그 닉네임이고요. 예, 그 길이라는 친구는 김기훈, 그리고 킹콩이라는 친구는 원세연, 그리고 쭌이라는 친구는 김정준. 네, 이렇게 저 조이스터 이상윤 네. 닉네임입니다. 아, 어떻게 네. 직장 동료신가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뭐 동창이나 네, 회사명을 말해도 되나요? 네. 아, 네, 말씀하시죠. 여기 인천지하철공사 통신부에 공채기로 입사한 동기들이고요. 아, 네, 취미가 어떻게 또 같이 이렇게 사진이고요. 아, 예. 지금 현재 저희 지하철 동호회 빅그림이라는 동호회가 있거든요. 네. 사진 동호회.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 동기시면서 취미 활동도 같이 하시면 뭐 상당히 친하시겠어요. 예, 그 국내 여행도 자주 했고요. 네. 예, 같이 여행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리고 음, 사진반 활동도 같이 하니까요. 예, 직장 친한- 내에 그렇게 동호회가 있으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나이대도 비슷하고요. 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 같은 취미를 갖고 있으니까 예, 정이 더 돈독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여행 일정도 궁금한데 이튿날에는 어떤 여행을 하셨나요? 예, 하롱베이에서 그 하노이로 복귀하는데 시간을 다 할애했고요. 네. 예, 그때 저희 새로운 가이드를 만났는데 네. 트위라는 여성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아, 드디어 여성이 등장하는군요.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예. 네, 다음 일정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 갑판으로 나가보니 편의배들은 아침부터 정말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그 풍경이 전혀 낯설지가 않더군요. 네. 아침을 먹고 하롱베이의 풍경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예, 바로 그 배의 운명의 여인 트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 트이는 베트남 현지 여성 가이드인데요.
네. 우리 여행에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되는 여인입니다. 예뻐요. 이 배에서 1박 2일 투어자들은 우리 배로 건너오고 우리 배에서 2박 3일 투어자들은 저쪽 배로 건너갔는데요. 필가 우리 배에 가이드로 탑승한 겁니다. 네, 그랬군요. 트위와 함께 무트로 가는 내내 이렇게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어부들을 많이 봤는데요. 여기서도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생계를 위해 나온 것인지 소풍을 나온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바다 그리고 이 작은 배와 함께하는 그네들의 삶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평화로워요. 베트남 어린아이의 천진한 미소도 보너스로 보여드립니다. 깜찍하네요. 점심나절 무태 도착해 점심을 먹고 하노이로 가는 도중 석탄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 이 때문에 우리는 2~3시간 정도 발이 묶였는데요. 아, 네. 전화 이복이라고 할까 우리에게 더욱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차창 밖으로 내다보던 풍경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랬군요. 도로 옆에 기차가 다니는 철길이 있는데 특별한 보호물이나 담벼락도 없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철길을 통해 걸어 다니더군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저희 일행은 아예 동네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있는 곳에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사탕수수를 갈아서 만든 음료수 느극미야, 영어로는 슈가캔을 팔고 있더라고요. 달콤한 슈가캔을 한잔하고 하노이에 도착하니 어느덧 밤이 됐습니다. 맛있나요? 예, 굉장히 달콤하고요.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노이 클래식 호텔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한국에서 싸갖고 간 팩소주와 안주가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래 보이는군요. 네. 제대로 필받은 우리는 혹시나 문 연 가게가 있나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때마침 늦게까지 문 연 가게가 있더라고요. 쌀국수에 맥주 한잔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베트남 친구들이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뭔가 얘기를 나누시네요. 예, 이 친구들과 강란의 술판이 시작됐고요. 베트남 보드카 정체 모를 닭고기를 안주 삼아서 새벽 4시가 넘도록 술을 마셨답니다. 저분 너무 즐거워하시는데요, 지금. 예, 순수함을 가득 안고 있는 베트남 청년들의 호의와 배려가 우리에게 베트남 여행에 또 다른 큰 추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네, 그랬겠어요. 예, 다음날 점심이 됐죠. 전날 음주로 인해서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숙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네. 변함없는 오토바이 행렬들과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스러운 표정,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노이 구시가의 모습입니다. 네. 베트남 최고의 패션을 자랑하는 옷가게가 있었는데요. 마네킹의 사이즈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아담해 보였습니다. 네, 딱 보니까 사사 사이즈 같네요. 이날의 일정은 하노이 구시가 여행이었지만 전날 광란의 술자리 탓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호황기엠 호수 부근만을 돌기로 했습니다. 네. 힘을 내서 호황기엠 호수 근처 응옥성 사당을 방문했는데요. 사실 정신이 혼미해서 이곳에서 뭘 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저분 자주 등장하시는데요. 저기 힘들어하는 저희 모습이 보이시죠? 더 이상의 여행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이날은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하노이에서는 과한 음주로 관광은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저희들끼리 술을 먹고 있었는데 네. 예, 그 한쪽 편에 있던 베트남 청년들이 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겁을 많이 먹었죠. 왜 부를까, 저들이. 예, 도대체 무슨 가뜩이나 목적일까? 술도 먹고 있었는데, 예, 마시고 예. 있었는데, 네.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저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고 싶다고. 네. 그래서 받아 먹어봤는데요. 베트남 보드카였어요. 네. 예. 맛은 우리나라 레몬 소주와 좀 비슷하고요. 그래요? 예. 그럼 먹기에는 달콤한가요? 글쎄요, 저는 좀 달콤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이 먹게 되었고, 저는 이제 고맙다고 네. 베트남 현지어로 까먼 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 현지어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네. 예,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기분 좋죠. 현지 예. 자기네 말을 외국인이 그, 하는 거 들으면 예. 우리도 기분 좋잖아요. 예. 사실 그 여행 베트남 하기 전에 이렇게 프린터에다가 간단한 그 베트남 언어를 그 카페에 갔었거든요. 네. 예, 그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근데 아무튼 그 광란의 술자리 때문에 네. 다음 날 그 관광 일정은 못 하셨어요. 예, 굉장히 술을 많이 먹었고요. 네. 그 저만 많이 먹은 줄 알았더니 저희 아까 그 길이라는 친구도 예, 많이 먹어서 둘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 우리 덩치 좋은 킹콩과 쭈는 예, 변함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쌀국수를 먹고 예, 네, 꼭 그런 분들 있어요. 왜 그 대학교 때 MT 가서 네, MT 가면 보통 광란의 술자리를 많이 갔잖아요. 네. 그리고 아침에 되면 대부분이 뻗어 있는데 네. 정말 그 훌륭한 식욕으로 아침부터 막 예, 밥을 예. 드시는 분들. 네. 그 친구가 네. 바로 킹콩과 아, 쭈니라는 그렇군요. 예, 친구입니다. 근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진짜 두 분이 너무 힘든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데 몸이 좀 괜찮으셨어요, 그날? 예,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여행을 못 하겠다 싶어서 그 약국을 찾았는데요. 그 베트남 어도 모르겠고 속은 안 좋은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약사분이 영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설사약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전자사전을 봤더니 다이어리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다이어리아, 예, 네. 그래서 그 다이어리아 사전 그거를 보여주면서 약을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갤퍼스 같은 걸 주더라고요. 아, 예, 절대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저의 증상을 즉석 판토마임을 해서 알려드렸더니 판토마임. 예, 바로 그냥 찾아주시더라고요. 아, 무척 리얼한 판토마임을 보여주셨나 봐요. 어떻게 하셨는데 약을 주셨을까요? 저희 극한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판토마임이고요. 네. 예, 그냥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트위라는 베트남 여성 가이드가 등장을 했어요. 네, 그분의 정체가 참 궁금한데 네. 운명의 연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하롱베이에서 하노이로 복귀한 다음에 일정이 그 사파 투어라고 그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네. 예, 한 9시간인가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트위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문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저희의 일정으로는 조금 빡빡한 일정이고 사파 투어보다는 그 하노이 부근을 도는 게 더 효율적인 여행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저희가 그 여행을 할 때 코스도 그렇고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네. 살짝 뭐 시간을 맞춰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흔쾌히 뭐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이제 완전히 변경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북부 다른 쪽으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그분이 계속 여행 내내 가이드를 해주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원래는 그렇게 말이 됐었는데 네. 예, 처음과 틀리게 조금 그 말을 좀 바꾸더라고요. 아, 어떻게. 다음날 뭐 여행을 같이 하자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없다 이런 식이었어요. 아, 그래서 예. 약간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심정도 있었는데 네. 그 친구의 뭐 정성 어린 말투나 눈빛을 보니까 전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계획대로 그냥 저희끼리 일단은 여행을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만나서 또 여행을 하자 네. 고 했는데 네? 또 반복을 해서 자기는 못 가니까 아. 근데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분이 눈이 크시더라고요. 눈 큰 사람들이 조금 유리한 게 뭐냐면 진심 어린 표정이 눈에서 잘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리게 네. 자기가 그 땀곡 투어를 잡아주겠다. 그러니까 네. 땀곡이라는 그런 호아르 지방의 어떤 여행 코스가 있는데 네. 그 코스를 잡아줄 테니까 갔다 오면 자기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겠다. 아. 베트남 친구들도 모아놓고 같이 초대를 할 테니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지인이 집에 초대가 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죠. 와, 굉장히 특별했겠는데요? 그 보통 그 좋은 명소, 아름다운 풍경의 그 여행지를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큰 추억이 되겠지만 이렇게 현지인과 어떤 교류가 있고 현지인의 네. 집에 한번 가보는 것은 정말 큰 경험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을 바꾸고 했는데도
이제 그 진심 어린 표정과 네. 집에 한번 초대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마음이 녹던가요? 혹시 그 네 분 중에서 네. 트위라는 그 아가씨한테 흑심이 있었던 분이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 그 트위랑 이제 그렇게 어떤 교류가 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친구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 간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런 흑심은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윈의 집에 초대받은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네, 좀 들려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호화루에서 땀꼭 그 여행을 하고 나서 복귀를 했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 조그만 케이크가 베트남 여성들은 또 인형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 인형과 선물을 준비해서 트윈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변수가 생길 때가 가끔 있잖아요. 사실 근데 여행담을 듣다 보면은 이런 게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계획대로 딱 이렇게 네. 뭐 시간표 짜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도 뭔가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예, 예. 그것 때문에 또 특별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죠. 그래서 현지인의 집도 방문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한국에 돌아와서도 혹시 그 트위라는 여성분과 네. 연락을 계속 하고 예, 연락 지내시나요? 계속 하고요. 저 메일도 주고받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저 친구들도 사진에 나올 건데 네. 그 친구들 후엉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결혼도 했고 네. 예, 결혼 사진도 받았고 예. 예.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군요. 트위라는 분은 어떻게 지내신대요? 예, 현재는 지금 그 가이드 일은 좀 그만뒀고요. 아, 예, 그래요? 그 파이낸셜 그 매니저 쪽에 그렇군요. 생각한 바가 있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연락을 종종 하면서 지내는 외국인 친구가 혹시 또 있으세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뭐 친구분들 사귀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더라고요. 예, 저기 이번 여행 베트남 여행을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요. 네. 일단은 케이트라는 헝가리 여자분이 있어요. 예. 네. 그 친구랑도 메일을 주고받고 있고 요코라는 친구 일본 여성 분도 네.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한국에 작년 12월 달에 그 몇 개월 전이죠. 예, 잠깐 왔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네. 제가 그 뼈다구 해장국과 우리나라의 그 전통 소주를 대접했던 기억도 네.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이드 역할도 조금 하셨었나요? 그 오랜 기간 만난 건 아니었고요. 잠깐 이제 그 친구가 한국을 여행하는 중간에 잠깐 저녁 때 만난 거라서요. 예. 그냥 식사 대접을 해줬죠. 예. 그랬군요. 자, 이제 베트남의 마지막 여정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여정도 기대가 됩니다. 역시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다음날 아침 호아르에 도착해서 딘띠엔과 렛다이안 사원에 관람했는데요. 이국적인 사원의 모습에 제 컨디션이 돌아오기 시작하더군요. 네. 열심히 셔틀을 눌러댔습니다. 입구에는 어루라는 악기를 켜고 있는 분도 보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니 무슨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마치 중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데요. 이 처자는 케이트라는 이름의 헝가리언인데요. 호아르까지 우리와 함께 버스를 타고 나가십니다. 네. 처음엔 새침하고 무례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배낭여행을 하는 아가씨였는데 우리와 친해져서 땀국 투어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웃는 모습이 이분도 정말 예쁜데요. 네. 카메라를 들이대면 범상치 않은 포즈를 선보이는데요. 알고 보니까 부다페스트에서 모델 에이전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케이트와 함께 땀국 투어를 하러 가는 길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주변 경치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농촌 지역이라 경운기도 보이고요. 인상 좋은 총각이 모델이 되어줬습니다. 정말 인상 좋으세요, 저분? 네. 추수철이라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여행객이라지만 그 옆을 스쳐가는 것만으로도 괜시리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네. 동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어주시는데요. 그 옆에선 아들이 엄마에게 말동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농촌 풍경과 많이 닮아있죠? 네, 그렇네요.
저 아이는 아마도 밤매러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도 카메라에 담아보고 물소들이 강물에서 놀고 있는 풍경, 네. 그리고 동네 꼬마들의 모델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역시 인물 사진을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아이의 표정에는 여유가, 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마실 나온 아주머니 얼굴에는 넉넉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 애 너무 똘막똘막하게 생겼는데요. 소떼도 양떼도 아닌 오리떼를 몰고 가는 아저씨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일을 하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주머니들도 반갑게 웃어주셨습니다. 자전거가 여기서는 이렇게 훌륭한 곡물 운반 도구가 되더라고요. 네. 드디어 땀곡 투어가 시작됐는데요. 낚시를 마치고 오는 듯해 보이는 이분들은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네요. 아름다운 종류석과 석순으로 이루어진 수상 동굴에서 우리는 한낮의 풍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저 건장한 친구들을 태우느라 지친 사공들이 보이시죠? 너무 대조적이시네요. 응옥동이라는 강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고기잡이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입은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게중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으십니다. 네. 그렇네요. 네. 작은 나룻배를 타고 즐긴 땀국 투어는 동화 속 풍경같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이 투어를 마치고 트윈의 집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우리는 이제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요. 그래도 네. 오토바이들은 잘도 달리더라고요. 이날 첫 번째 방문지인 호치민 박물관이었는데요. 네. 베트남의 위대한 혁명가이자 정치가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호치민을 만든 박물관입니다. 네. 내부에는 호치민이 사용하던 물품과 편지,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조선노동위원회라는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네요.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임을 새삼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렇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죠. 네. 발걸음을 옮겨 한기둥 사원이라는 곳에 들렀는데요. 이렇게 아담한 사원을 기둥 하나로 받치고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기둥 사원. 예. 네.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면 자손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서 기도하기 위해 오르는 사람들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호치민의 묘가 있는 바딘 광장인데요. 호치민이 미이라로 안치되어 있는 이곳 앞에서 병사들은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고 관광객들은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네. 베트남 최초의 국립대학이자 육가사장가들을 모셔놓은 문묘에도 들렀는데요. 베트남 전통 의상을 한 목각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베트남 의상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은 호화로 수용소 박물관인데요. 우리나라의 서대문 형무소쯤 되는 곳입니다. 베트남 독립투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재단의 우리나라 모 기업에서 만든 초코마 파이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가는 곳마다 오토바이 타는 정겨운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물이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해준 베트남 여행을 저와 새 친구들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일 씨의 베트남 여행기 정말 잘 봤습니다. 자, 1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물론 1년 전이지만요. 네. 예,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예, 좋았습니다. 네, 추억을 다시금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예, 예. 드린 거죠? 예, 그런 거죠. 네. 자, 여행 이후에 같이 갔던 네. 이 네 분의 사이도 더 돈독해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어려운 여행을 함께한 친구들은 더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요. 네. 예, 저희도 이 베트남 여행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예, 네. 더 다른 기획을 또 다른 여행을 같이 또 하고 싶고요. 네. 그 국내 여행은 출사 여행을 예. 이렇게 네 분이서 자주 다닌다고 예. 하셨었잖아요. 주로- 꼭 네 분만은 아니고 네 명만은 아, 아니고요. 예, 동호회 분들이 예, 무료로.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동호회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예, 정확하게. 네, 수십 명? 네, 수십 명. 네. 큰 회사라서 네, 그렇군요. 자, 베트남에서의 이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오셨는데, 자, 특히 하롱베이와 하노이를 여행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또 여행 팁을 좀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 베트남뿐만 아니라요. 네.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품이 네. 구급약품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네. 뼈저리게 느꼈고. 그렇죠. 예, 네. 간단한 구급약품은 꼭 소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땀곡 투어를 할 때 그쪽에서 이제 땀곡으로 가는 선착장으로 가는 길에 차로 가는 코스가 있고요. 그냥 저희처럼 자전거 트레킹을, 네. 하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요. 그 자전거 하이킹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낭여행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 네. 지사제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이상윤 씨처럼 즉석 판토마임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니까. 자, 네. 베트남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오신 이상윤 씨, 오늘 그 소중한 추억을 저희 스윗포토 다이어리에서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다 건너 저 멀리에 혹시 친구가 있으세요? 서로 자주 볼 수 없고 또 서로 언어도 다르지만 함께 추억을 나눴었던 것만으로도 특별한 사이가 되는 게 바로 친구가 아닐까요? 베트남을 여행한 이상윤 씨는 바로 이 사진을 베스트 포토로 꼽아주셨는데요. 바로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그때의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모두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행,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듣는 스윗포토 다이어리.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